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리과 함께 오늘 공부도 깔끔하게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이 영상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흐름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이번 주 매동 및 연기금 외국인 매수 상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 주에 있었던 큼지막한 뉴스를 복습,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큼지막한 뉴스 예습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알고 계신가요? 이 영상은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올라올 예정입니다. 위 네 가지를 정말 간단하게 다룰 예정이며,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간단하게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가 뭐가 있는가?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드디어 상장 예심을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동채 회장의 구속 이러한 소식 때문에 이때까지 많이 시간이 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드디어 이렇게 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두산 로보틱스 그 뒤를 이을 진짜 대우급이 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일단 당장 월요일부터 에코프로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증시가 좋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도 여러 가지 악재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추석 휴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좋은 전망보다는 나쁜 전망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라 굳이 무리해서 이번 주에 주식을 매수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무슨 소릴까요? 맞습니다. 매수세가 실종이라 증시가 조금은 애매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만 이거는 그냥 단순 전망일 뿐 좋은 흐름 나왔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 무려 3.5%나 하락했고요. 삼전 또다시 하락해 68,800원까지 하락. 다만 이 와중에 정말 다행인 거는 금요일날 코스피랑 삼전이 양봉을 만든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내일 어떻게 될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또 하락하면은 조금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확률이 높을 것 같네요. 그리고 코스닥이 더 안 좋았습니다. 4.6%나 급락했고, 에코프로게임은 금요일날 조금 반등을 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온다고 하죠. 코스닥에 훈풍이 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동은 매우 나빴습니다. 외국인과 연기금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걸 체크할 수 있고 개인만 사고 있죠. 이 외국인 매수가 다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환율이랑 유가를 보면 환율은 고점 찍고 다시 살짝 하락했는데 쭉쭉 떨어지길 바랄 뿐, 이 와중에 WTI가 문제겠죠.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가가 증시를 또 누르진 않을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기 전까지는 한 1% 상승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결국 그 1%를 다 반납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연준 당국자들이 매파 발언을 연속적으로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자 증시는 또다시 출렁거린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같은 악재가 똑같이 계속 나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둔감해지는 증시가 나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와중에 채권은 올라가다가 한번 꺾여 내려왔습니다. 쭉 내려오길 진심으로 바라고, 만약 그렇다면 증시는 생각보다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는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소폭 하락 출발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주 증시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당장 추석 연휴가 코앞이라서 매수세가 들어오기가 조금 어렵다는 게 단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큰 기대 없이 잘 버티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 증시도 금요일날 1% 정도 상승하다가 미끄러지고 마무리가 되어서 걱정이 조금 나오는데,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더 나올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리고 10월 1일이 되면은 이제 미국에서 또다시 셧다운 리스크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악재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조금은 눈치 보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오른 애들은 오르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올랐던 섹터가 뭔가 봤더니 정치 관련주, 그리고 로봇 관련주, 보험 관련주와 원자력 관련주 등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 흐름이 더 이어질지 보고 증시가 힘이 없다면 정치 관련주가 또 널뛰기할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그렇다고 정치 관련주를 너무 깊게 파고들면 조금은 리스크가 많이 크기 때문에 그냥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참고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흥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 로봇주의 흐름이 조금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소식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친구들이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코스닥을 끌고 올라가 줄지 아니면 뭐 쏠림 형태가 나타날지 혹은 뭐 뉴스의 파라라가 나타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연기금과 외국인이 무엇을 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주 연기금 외국인 주식 엄청 팔았는데요. 이 와중에 산 게 뭔가? 일단 연기금을 보자면은 SK텔레콤, 하나금융지주, 두산에너빌리티, OCI홀딩스, KB금융, LS, KCC, SOL, 현대글로비스, 유한양행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현대차, 기아,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이오테크닉스, ISC, 이수페달스, 금양,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차전을 매수합니다. 자, 오랜만에 완성차를 사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번 주에 완성차가 좋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입니다. 삼전, 레버리지, 포스코홀딩스, LG화학, SK하이닉스, 삼성 SDI, 카카오, LG엔솔, 네이버, 포스코 퓨챔 이렇게 매수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반도체 악재가 떴죠. TSMC가 수요 둔화 우려로 인해서 반도체 장비 조금만 있다가 주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우리나라 이번 주 반도체가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고 특히 장비주가 나쁜 흐름을 나타냈죠. 그리고 걱정이 나왔던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 그냥 1분 만에 완판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중국이 이제 바닥을 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철광석 선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철광석뿐만 아니겠죠. 유가나 구리 그런 친구들도 앞으로도 오를 수 있기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G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테크 진짜 미친듯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지속성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관련주가 하루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에서 한수원이 승소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다만 그 다음날 아직까지 뭐 끝난 건 아니다. 여전히 불씨는 살아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한 거를 전부 다 반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중입자 치료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모비스가 3연상인가요?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길게 갈지는 저기릿은 잘 모르겠습니다. 파월 아저씨가 큰 공을 던졌습니다. 말 그대로 똥을 뿌렸죠. 앞으로 금리 인상 전망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증시가 충격받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영국에서 내연기관을 5년 더 타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2차전지와 전기차 업체는 당연히 나쁜 소식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영국뿐만이 아니겠죠. 다른 나라도 따라갈 것을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정치 관련주가 매우 급등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서 완전 난리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26일날 영장 심사가 된다고 하죠. 그 전까지 변동성이 매우 클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뉴스 빠르게 예습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화요일입니다. 한중일 실무진 협의. 그리고 이재명 대표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오는데 다만 이게 미뤄질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24년 건보로 결정.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AI 비서 코파일럿 기능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수요일입니다. 중요합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도이치뱅크는 지금 말고 11월 분기 매출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반도체주에 오랜만에 훈풍을 불어오게 만들 수 있을지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BSI, ESI가 발표. 목요일입니다. 미국 2분기 GDP 확정치 그리고 우리나라는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나이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나이키 매우 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한 번 더 지하실을 향해 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중국과 대만 또 장기간의 휴장을 시작합니다. 10월 1일 일요일입니다. 우유 원유 가격이 인상이 됩니다. 리터당 80원 정도가 인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중에서 우유를 구매하면은 리터당 3,000원이 넘는 우유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삼성전자 테크데이, 그리고 미국 고용 동향 보고서 등 여러가지 지표가 발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력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공모주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 일정도 많고 그리고 추석도 있다 보니까 이번 주는 조금 눈치 보기가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주말에도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